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오늘 화면이 아주 꽉 차네.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. 네. 현직 국어 선생님이시면서 저희 이 책을 이제 국어 1등급 고득점의 비밀 를 이제 책을 내셨어요. 작년이 아니라 올해. 지난달에. 한 그래서 달. 완전 핫하고 뜨끈뜨끈한 책이 뭐였어요. 지금 어느 학교에 계시죠? 미래 한빛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그 엄마들 있잖아요.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? 한자는 어떻게 해요? 막 그리고 논술학원 가요? 안 가요? 언제 가요? 막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나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드맵이 있는데 국어는 너무 당연하고 또 너무 또 막연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로드맵을 여기 책에 다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 국어가 지금 되게 중요해졌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네, 네. 영어 절대평가 새로 고교학점제 그 시행 이후에 바뀐 거에도 네, 네. 사실 수학하고 국어가 그냥 이제 그냥 딱 상대 평가로 딱 네, 고정이 네, 되고 네. 영어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서 네, 네. 지금 국어가 되게 비상이 걸렸어요. 게다가 서술형 논술형 강화 내신에서 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적인 기본적인 역량이 엄청 중요해졌는데 이거 보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네, 쓰셔서 네, 제가 깜짝 네. 놀랐어요. 2022도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살짝 아쉬운 거는 2028 그 개편안이 아직 안 이 나왔어요. 책에 나오고 나서 아, 발표가 네. 돼가지고 아. 그 부분만 네.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선생님이 본인 소개를 한번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고등학교에서 2010년부터 근무를 했고요. 네. 고등학교 1, 2, 3학년 수업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. 어. 그런데 1학년 담임을 저는 오랫동안 했어요.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고3은 좀 하기가 힘들고 1, 2학년 담임을 했는데 특히 1학년 담임을 할 때 애들이 너무 이제 국어시험 끝나고 나서 멘탈이 나가서 막 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이 고등학교 왜 처음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얘네가 정말 국어를 잘했었나? 왜 이렇게 울지? 이런 의문이 있었고 봤을 때 수학이나 영어는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. 네.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그 풀어보면 알잖아요. 그쵸. 내가 바로 잘한다 나오죠. 못한다. 맞아. 그리고 영어도 대형 학원에서 어느 정도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본인 위치를 아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A 받고 하면 별 문제 없다라고 잘하는 줄 생각하고 알고. 좀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억울하구나. 그렇죠. 되게 억울하네. 되게. 나 되게 잘했었는데. 되게 쉽게 봤네 그거를. 그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. 맞아요. 그리고 나 논술도 다녔는데. 맞아요. 네. 네. 그런 아이. 그래서 쓰신 거예요. 네, 그래서 안타까움에.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? 사태. 얘네들은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에 좀 시기별로 국어도 로드맵이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초등 때 좀 했으면 좋겠는 과제, 중등 때 했으면 좋겠는 과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 놓으려고 최소한 국어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. 본인의 역량을 좀 조금만 미리 알았으면 좀 펼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. 그렇구나. 저도 보니까 이게 책이 구성이 진짜 초등, 중등, 고등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. 챕터별로. 그래서 딱 보기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딱 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되게 좋은 게 막 진짜 로드맵이 되게 구체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 책이. 맞아요. 저도 사실은 다른 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빼려고 그랬어요. 예를 들면은 뭐 독서 많이 해야 국어 잘합니다. 뭐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. 뭐 배경 지식 있어야 너무 다 그냥 뻔한 얘기는 뭐 음식 할 때 짜면은 꼭 소금 넣으세요.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굳이 내 책을 배고프면 밥 먹어. 맞아요. 역시 국어 선생님. 그래서 다르죠. 이거 안 읽어도 그냥 알 수 있는 거는 좀 빼자. 그러면은 국어 뭐 독서를 많이 시키려면 정말 무슨 책을 읽어라. 이런 거를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강의를 하려고 PPT 막 만들고 할 때 남편이 지나가면서 너 어디 책 팔러 가냐고 왜 이렇게 다른 책 소개를 많이 했냐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다 저 같아도 저희 아이들 책 읽힐 때 정확히 이 시기에 무슨 책 읽혀 아니면 무슨 문제집이 도움이 돼 이렇게 구체적인 걸 알고 싶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런 걸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맞아요. 저는 책 몇 개 주문했어요.
저도 읽으면서 저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저도 이제 학원에 있으니까요. 이런 거 애들한테 좀 권장을 해줘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쪽 출판사에서 좀 뭔가 있어야 될 텐데. 근데 정말 진심으로 저희 아이들이나 좀 학생들한테 정말 효과 봤다라고 하는 거를 좀 넣으려고 했어요. 그래서 맨 뒤에 보면 1등급 받은 아이들의 인터뷰도 네, 아주 네, 상세하게 적었고 네. 그 아이들의 공부 방법도 네, 네, 팁이 네, 나와 네. 있어서 아주 유용한 재미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국어에서 해야 될 것, 네, 네. 꼭 했으면 하는 것, 네. 중학교 국어에서 꼭 했으면 하는 것, 고등학교 국어에서 이제 꼭 했으면 하는 거가 여기 핵심이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딸이 서울대 국문과 이제 나왔거든요. 네, 네, 네. 근데 또 우리 딸 쓴 것 같았어요. 우리 딸이 고등학교 가서 국어를 안 틀렸는데 네, 네. 근데 지금 선생님이 써주신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똑같이 우리 딸이 했던 거예요. 초등 때 이렇게 했지. 그러니까 초등 때 이제 중등 때는 입시 국어를 맞아요. 미리 파악하는 거고 초등 때는 기본적인 거 사고력, 어휘력, 표현력 네, 이런 네, 것들 그리고 이제 만화 활용하시는 것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우리 애랑 똑같이 했지? 이렇게 나는 그래서 너무 쉽게 재밌게 읽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보면 책들이 초등식이나 유아기 때 막 읽을 책들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입시에 관련된 거 네, 많이 네. 있는데 약간 중학교 시점 여기가 약간 비어 있는데 선생님은 초등, 중등, 고등을 징검다리 건너듯이 잘 이렇게 인도하신 것 그게 같아요. 중학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제가 맞아요. 이거 읽어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국어의 그 바탕이 되는 영역이나 영역별 특징이나 공부의 그 네.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진짜 맞아요.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중학생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면은 고등학교랑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중3 다음에 고1이 아니라 중간 학년 하나 맞아요. 있어야겠다. 점프되는 거 느낌이 라는 들죠. 생각이 들어서 중등식에 뭘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고 저희 큰아이가 막 꼼꼼한 성격은 아니에요. 그래서 수행평가 이런 거 막 선생님 다- 닮았다면서요? 예, 여기 나왔던데. 이거 엄청 꼼꼼하던데. 저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저 되게 덤벙대고 이렇게 노트 한 권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. 중간에 다 없어져가지고. 좋다. 네. 좋다 이런 거 좋아해요. 우리는 민트 이런 거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그 아이 뭐 수행 챙기는 방법, 맞아. 그 다음에 그냥 또 애가 책만 읽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 책만 읽었다고 또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학습적으로 어떻게 국어를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이게 보니까 그 과정별로 학년별로 네, 네. 국어의 교육 목표를 다 정리해 놓으셨잖아요. 네, 네. 좀 그 교육 과정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와서 뭐를 이 시기에 해야 될지. 예를 네네. 들면은 저는 큰 아이를 키웠을 때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남자애들 좀 그렇잖아요.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쓰는 거를 그냥 등한시했던 거예요. 그래서 때가 되면 쓰겠지. 책을 몇 학년 때요? 저희 애가 네. 아주 어렸을 때, 막 네, 4살, 네, 5살 어렸을 때, 때. 그때도 얘가 책 읽는 건 좋아했어요. 글 읽는 건 좋아했는데, 쓰기를 안 가르쳤더니, 이거를 거의 중3인데 지금도 고생을 하는 게, 글씨가 엉망진창이에요. 그래서 아마 얘 글씨가. 네, 글씨가.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글씨를 바르고 맞아. 쓴다 뭐 이런 것부터 다 학년별로 있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거 몰라서 그때 조금 옆에 끼고 좀 가르쳤으면 얘가 글씨 때문에 고생 안 했을 텐데 또 이게 너무 느리니까 수행평가 제 시간에 못 쓰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시기별 과제가 좀 지금 하죠? 중요하다고. 지금도요. 얘가 어느 정도로 글을 안 써봤었냐면 글씨 쓸 때 종이를 잡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. 네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네. 네. 안 잡고 써가지고. 그래가지고 너무 그 시기에 그거 못 해준 게 좀 예를 들면 그지. 근데 저는 이거 학습 목표를 다 이렇게 보니까 초등 저학년 때는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거, 맞아요. 그다음에 문단, 그다음에 네, 네. 이제 고학년 때 가서는 네, 네. 이제 단락 네, 네. 글 전체를 이해하는 거 이게 초등학교 국어 교육의 이제 한 목표 네, 중에 네, 하나더라고요. 네. 쓰기의 네, 목표. 맞아요. 근데 쓰기 읽기 목표죠. 근데 이제 네. 어머님들이 막 초등 저학년 때부터 논술을 막
시키면서 완벽한 글을 하나를 좀 그렇죠. 국어도 약간 선행 개념이 요즘 많이 내려왔더라고요. 그래서 글 한 편을 쓰게 막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의 목표나 아이들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학년 때는 정말 완전한 문장, 예,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단계,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글 수준으로 좀 차근차근 교육 과정에 맞게 지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비문학적인 설명글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, 대조, 설명, 뭐 이런 묘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읽어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교육 목표는 이런데 왜 글을 못 쓰죠? 안 써봐서 그래요? 안 써봐서 이렇게 교육 목표가 있어. 우리 때처럼 막 글짓기 몇 편, 독후감 몇 편, 겨울방학 숙제가 없어서 그런가? 그것도 큰 것 같아요. 글 쓰는 활동 자체가 많이 좀 줄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문해력 떨어진 것도 영향 있는 것 같고. 진짜 안 해봐요. 맞아요. 요즘에는 너무 이 영상에 애들이 노출이 많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줄글을 안 읽는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애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읽는 것 같아요. 책 소개하느라 읽는 거 아니면 정말 안 읽는 것 같아요. 요즘 애들 특징이 재미가 없으면 정말 몰입을 못하는 게요. 이게 동영상도 옛날에는 뭐 5분짜리 이런 거 틀어주면 애들이 5분은 집중해서 봤거든요. 수업 시간에 영상 활용할 때 있잖아요. 그쵸. 재미없으면 1분도 집중을 못해요. 바로 인스타 이런 거는 되게 짧다 보니까 정주행이 망가진다는데. 맞아요. 그러니까 글을 쓰려면은 사실 한참 생각해야 되고 한참 동안 이거를 뭐 구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어떻게 고치죠? 애들이 똑똑은 한데 문해력, 독해력이 안 되는 거지. 글로 정보를 접한 게 아니라 영상으로 접하니까. 맞아요. 그렇죠? 네. 그거 어떻게 해야 어디서 들은 돼? 기억만 있어. 내 거는 아니고. 맞아요. 그래서 말은 해. 아는 척은 해. 근데 뚜껑을 열면 없어. 실체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생님께서 비문학이 제일 그러니까 거의 상위권 가르는 게 비문학이라고 하셨어요. 근데 비문학 지문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쉽지 않아요. 애들이 이걸 어떻게 읽어? 네, 맞아요. 뭐 경제 지문, 그다음에 뭐 과학, 물리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못 읽을 것 같은데. 우리 읽어도 이해 못해요. 국어 선생님이 극한 직업이라고. 비문학 지문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. 국어 선생님. 국어인데 극한 직업이라고 그래요? 과학에 막 엔트로피에 대한 지문이 막 있으면은 그걸 제가 어쨌든 이해해야 설명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막 이해 잘 안 될 때는 이거 들고 과학 선생님한테 가요.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맞아.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? 경제 지문 같은 것도 특히 막 어려우니까 여쭤보면은 더 웃긴 거는 그 선생님들이 근데 이거 고등 과정이 아니라고. 이게 이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 과학에서 다루는 그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거는 이거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? 이렇게 물론 문제는 풀려요. 이제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. 저 아는 그 국어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한테 학원인데 위층이 이제 수학 학원이잖아요.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지문 들고 수학 선생님한테 뻔들나게 갔다 왔다가 가서 이제 지문 이거 내가 읽은 게 맞아요? 맞아요. 저도 요즘에는 국어 선생님 그렇게 힘들다고. 뻔들나게 이거 맞나요? 표현이 맞나요?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똑똑하신 게 국어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. 아시는 것도 많고. 근데 또 이런 게 킬러 문제 아니야? 배우지도 않은 걸 이렇게 내는데 이렇게 했는데 또 EBS하고 연계돼서 다 지문을 이걸 정복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고등 수준을 넘어섰는데 출제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걸릴 수 있잖아요. 교육과정 바뀌다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낼 때는 EBS랑 연계를 시켜요. 그래서 봐라, EBS 연계된다고 했잖아.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이미 이 개념에 대해서 다 다뤄줬잖아.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풀 수 있어야지. 라고 정말 그 기본적인 개념은 독서도 개념 연계는 하거든요. 근데 교과서에서 비문학에서 나오는 지문들을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사실 없잖아요. 없죠. 없으니까 어찌됐든 밖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연계는 해야 되잖아요. 가계가 이제 EBS라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다는 거. 근데 그 EBS 지문을 또 갖고 올 것도 안 돼. 네, 변형. 그렇죠, 변형. 그리고 사실 그 비문학 문제 내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
논문이라든지 다른 학술지라든지 그런 데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래요. 그 본인이 써요? 그거를 다 가져와서 어. 네, 다 써요. 새롭게 쓴 글이라서 정말 낯선 글을 애들은 그 시간 제한 안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. 저도 국어교사인데 이거를 나한테 3분 안에 풀으라고 하면 정확히 풀 수 있을까? 의문이 들었던 지문들도 있었어요. 이게 너무 공감돼서 그래서, 제가 책을 샀어요. 네, 네. 나도 한번 비문학 지문을 읽어보려고 중3 애들이 읽는 그 비문학 네, 지문 네, 네. 하루에 한 지문씩 읽어. 아, 저도 한번 해보려고. 뭐 네, 매산비 네. 이런 거? 대단하다. 매사비가 아니라 뭐 순마 순마 엄청 편. 많아요. 네네 요즘에. 그걸 찾아보니까 네, 그게 네, 제일 네, 네. 좋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나도 한번 해보려고. 그래 근데 그렇게 또 자꾸 맞아. 해야지 머리가 돌아가. 우리도 해야 또 돼.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. 제가 맞아. 육아휴직을 좀 오래 했어요. 아이들이 많으니까. 육아휴직을 하고 딱 복직했을 때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애만 키우고 이제 맞아. 글을 안 읽었더니, 그러니까 저도 국어를 전공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쉬니까 안 되더라고요, 독해가. 저도 매산배 정말 풀었어요. 매일 몇 점씩 풀었더니 나중에 좀 독해의 감이 살아나서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독해 진짜 계속 해야 돼요. 맞아요. 이런 자료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고 맞아. 뭐 어떤 게 이렇게 좋은지. 선생님이 제시한 로드맵대로 되면 정말 1등급 이제 비밀이 아니라 다 네. 풀어주는 거죠. 그 문학 얘기도 좀 해주세요. 애들이 문학도 어려워하는